좀 전에 그 이야기 하셨던 것은 이제 별도 펌프 방식은 이제 내가 말한 교재에서 말한 별도 펌프 방식은 고충부, 저충부 펌프를 따로 두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하면 지하, 옥상이면 옥상. 예,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양정은 같다라는 말이고, 아까 이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중간 펌프 방식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제 지하에 있고 하나는 이제 중간층에 고충부용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양정이 작아지죠. 예, 아래 펌프에서 받아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제 양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맞죠. 네. 네. 이제 오늘은 17회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시험 문제는 1교시 때 풀었고요. 개인적으로 풀어봤고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오늘은 실력 증강 17회. 네, 1번 문제는 이제 도식이요. 릴리프 밸브 일반. 그래서 이제 펌프 쪽에 설치되는 릴리프 밸브. 그래서 이제 뭐 삼각 뭐 이런 모양새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것은 까만색으로 해줘야 되고 위에가 뭐 이렇게 이게 릴리프 밸브에 그래서 까만색이라는 것은 물이 차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얀색은 물이 없는 개방 상태.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펌프 쪽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제 펌프가 돌아서 압력이 세지면 이제 아래에서 물이 밀어 올려요. 그러면 개방이 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릴리프 밸브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전자 사이렌.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뭐 이렇게 있는데 모터면 M, 전자면 S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약자가 S 약자? S요? 전자. 글쎄요. 예? 그래서 하도 연결 안 돼서 사이렌이라 써있으니까. 전자면은 S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자. E도 아니고 전자. 전기는 일렉트로닉. 예, 그러고 전자의 영어가 어떻게 되죠? 아니 전기가 일렉트릭이고 전자가 일렉트로닉. 그냥 같은 E라서 E를 못 쓰지. 근데 그래서 S 써나니까 지금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못 찾았어. 있긴 있겠죠. 2번에 예.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출신이 아무튼. 예.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내진 설계 기준에서 행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행가의 기준. 그래서 뭐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 건축물 구조 부재. 구조 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네, 두 번째가 감옥의 기준을 만족할 것. 그래서 배관에 설치된 네,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세 번째는 감옥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지금 감옥은 이 첫 번째를 말하죠. 그래서 교차 배관 및 수평 주행 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네 번째가 0.5 이하일 것. 이것은 지진 계수 값이 CP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차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그래서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수평 주행 배관이 교차 배관보다 먼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굵은 게 맞고요. 여섯 번째, 설치할 것 이러는데 행가는 그렇죠. 행가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따라 설치할 거예요. 원장님 저기 보면 세 번째 글씨 있습니까? 예. 세 번째 보면 교차 배관 수평 주행구역 설치된 모든 행가는 규모 기준 연소에 추가하지 않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예. 150 상단까지 150mm 이하가 되니까 네. 쿵탕쿵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150 이내에다가 다시 150 이상 추가했다가 다시 150 이내면은 네. 만족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연속에 초과되지 않아야 되니까 네네. 150 이내 됐다가 예. 다시 150 이상 초과됐다가 다시 150 이내가 되면 연속에 초과되지 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기준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런 뜻이 되죠. 금방 흔들림 방지 거침대를 배치할 수 있는 행가입니다. 안 해도 되는. 예. 예. 안 해도 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내진 설계 기준에서 150mm. 소화전함 설치 기준. 첫 번째가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가 지진 시 네,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하며 뭐인지. 두 번째는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가 건축물 구조 부재인 내력벽
벽,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앵커 볼트는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하전함, 지진, 하중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 소방기본법에 그래서 이제 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들 예를 들어서 뭐몇점 해당 안 쓰고 그냥 해당 기준에 따라 해서 좀 네네 그렇죠. 조문을 다 해야 되는 것일 거예요. 그까지 해놓고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거기까지 쓰면은 뭐 흠을 잡을 데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점수 받는 데는 뭐 설사 1점 깎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전체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공부 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으면 점수가 이제 거기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줘야 되고 이제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생략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 설치 기준 첫 번째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내일 것 그러죠. 예. 이하? 아, 예. 아무튼 이상이 이제 아니면 이상은 아니고 예. 이내나 이하나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4.5m 이하일 것. 예. 두 번째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거예요. 세 번째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네 번째,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갖출 거예요.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다섯 번째, 흡수관의 투입구와 사각형의 경우에는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고 한 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상수도에 연결하여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화재안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화재안전 조사에 이 화재안전 조사가 예전 말은 뭐였죠?
소방특별조사.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방특별조사 그래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화재안전조사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뭐 자기는 소방특별조사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아마 옛날 사람이네. 이제 공부는 안 하니까 일은 하지만 뭐 내가 아마 그런 사이에 있네 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예, 사이에 예, 계십니까? 예, 예, 일을 하더라도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네네, 사이를 네네, 그렇죠. 뭐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예.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어떤 건물에 그 조사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라고 화재안전조사 나왔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소방특별조사죠. 확실히 우리가 좀 다르겠다. 네네. 이제 모르니까 그러죠. 지금 화재안전관리자인데 뭐 방화관리자 이제 그 말을 계속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바뀐 지가 언젠데. 예. 그래서 5번은 이제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그래서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안전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고 미심쩍은 데가 있다라는 거죠. 자체 점검을 하긴 했어. 근데 점검한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했다. 예,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거죠. 소방서에서 봤을 때 뭔가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등 다른 법령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첫 번째 답하고 똑같아요. 네,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네 번째,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다섯 번째,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그렇게 되려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다.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다. 좀 애매한데. 여섯 번째, 재난 예측 정보, 기상일보 등을 분석한 결과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소방 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화재의 발생 위험이나 뭐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나. 예, 같은 말이긴 하죠. 일곱 번째, 화재.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화재가 발생하면 뭐 피해가 클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 뭐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 화재 안전 조사하면서 소방서에서 하고 나서 관리사들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 점검할 때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느냐 그런 걸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개인 것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하고 나서 이제 관리사가 점검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부분 점검 안 했느냐? 잘못했는데 왜 문제 없다라고 점검했느냐?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업무. 그래서 첫 번째가 건설 현장은 소방 계획서의 작성. 두 번째, 임시 소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세 번째,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이. 다섯 번째,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여섯 번째,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위험 작업,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건설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이제 뭐 소방 시설에 관한 기준은 아닌데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기준은 이렇다.
그래서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은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배출 덕트가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파이. 이제 배출 덕트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방 시설에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은 이제 K급 소화기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저 기름이 위험물 분류에 저사류 위험물에 동식물 유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방 쓰면 또 네? 위험물이다. 근데 몇 리터 이상 돼야 위험물이. 지정 수량 이상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을 발생하는 조리 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의 네 번째, 열을 발생하는 조리 기구로부터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그래서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구는 뭐 관리사 시험하고 큰 관련은 없지만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 문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을 사용한다. 그러면 보일러가 있겠죠. 불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난로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건조 설비. 이제 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불이라는 게 뭐 나무를 태워서 불이든 기름을 태워서 불이든 전기를 사용해서 불이든 불을 사용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시설도 있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당 기구도 있고 여섯 번째가 이제 화덕 설비. 그 다음에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관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관련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내 생각에는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 관리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소방시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말고도 이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도구 기구 중에서는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가 또 한 번 있던데요. 아, 그러겠네요. 근데 그게 그불 사용하는 거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불을 아니죠. 수소가스도 가연성 가스니까. 그렇죠. 예, 가연성 가스니까 불이 붙으면 예. 맞는데 불을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불을 사용 안 하는데 왜 불을 사용? 수소가스도 글쎄요 연료가 되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수소가 사용하는 게 예. 관계 없잖아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을 사용 안 할 뿐이지
뭐 어디선가 사용할 수가 있고. 수소 충전소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가스를 넣는 기구라 했으니까 수소 충전소는 충전소에 수소 차량. 그 만약 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붙으면 감당 못하던데.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점검표에, 포소화 설비, 배관 등 점검 항목을 5가지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송액관, 기울기 및 배액 밸브, 설치, 적정 여부. 두 번째가 펌프의 흡입체, 배관, 여과 장치의 상태 확인. 세 번째가 성능 시험 배관 설치 적정 여부에, 그 다음에 동결 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에, 그 다음에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에. 그래서 다 까만색 동그라미입니다. 까만색. 작동 때도 하고 종합 때도 하고 1년에 2번 다 점검해야 되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가 축강 방식 피난 유도선이 5가지 쓰시오. 성능 기준이 아마 기술 기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축강 방식 피난 유도선. 첫 번째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두 번째가 바닥으로부터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그리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까지가 끝이죠. 예. 그렇습니까? 네. 연습 설치. 설치할 것 하면 맞아요? 틀려요? 설치. 네? 네. 맞겠죠? 설치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서 설치 것까지가 맞냐, 할 것 하면 틀리냐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설치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착대에 또는 그래서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외강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피난 유도선, 보통 뭐 노래방 이제 그런 곳에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뭐 외곽이 뭐 노래방 안까지 들어올 일은 잘 없어요. 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조명 장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명 장치에 의해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비상 조명 등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안 할 수 있는 기준,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성능 기준인데 기술 기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성능 기준 만들어 놓고 기술 기준 만들어 놨는데 기술 기준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성능 기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복되는데 책에다가 성능 기준 해놓고 또 기술 기준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래서 성능 기준이든 기술 기준이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 기준이 많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기술 기준은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성능 기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15m 이내인 부부에 만약에 보행거리를 수평거리가 그렇게 하면 틀리나요? 맞나요? 네.
보행거리를 수평거리가 그렇게 하면 수평거리는 동영상이나 짧은 틀리겠죠. 네. 그런 때는 이제 점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내인 이것을 이하인 그러면 틀리나요? 그건 같은 말이죠. 맞겠죠. 그걸 이해를 해 예. 이내인 부분, 그 다음에 이내인 부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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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이 나오죠. 우원 경기장이 나오죠. 우원이 경기장 갔을까요? 그 다음에 공동 주택인가요? 네. 집에 가서 잤을까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네. 병원에 갔을까요? 그 다음에 학교, 얘들을 학교에 보냈을까요? 학교의 거실, 예, 거실 등의 경우에는 예,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어떤 학원은 또 말을 막 만들어서 가르쳐 주죠. 아마도 내 생각은 방금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의원이 경기장에 가서 뭐 경기를 보고 집에 가서 자고 와. 의료시설 병원에 가고 뭐 학교에 애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또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굳이 안 해도 에어치죠. 에어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거실, 그러면 거실이라는 것은 주로 사용하는 장소, 그런 것을 학교의 교실이 거실이 되겠죠. 교실에는 비상 조명 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이마트 그런 곳에 이제 뭐 물건 파는 곳이 거실이에요. 그거는 판매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이죠. 뭐 비상 조명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실이어도 이런 경우에는 없어도 되니까 없고, 공동주택에 집안에 비상 조명 등이 있을 리는 없죠. 아무튼 없다라는 것이고, 뭐 파이마트나 그런 곳에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상 1층, 예, 또는 피난층으로서 시간이 많이 갔네.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그 다음에 복도,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숙박 시설로서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휴비. 그래서 숙박시설에 각 실에는 휴비를 설치해야 맞죠. 그런데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이 있다면 각 실에 휴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휴비가 있죠. 그래서 숙박시설도 뭐 모텔 같이 작은 곳이 있기도 하고, 이제 어디 뭐 강릉이나 속초 그런 곳에는 숙박시설이 뭐 굉장히 큰 숙박시설이 있겠고, 그래서 큰 숙박시설에는 아마 비상 조명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했고, 12번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지하 5층, 지상 10층에 교회가 있다. 지하층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 총 50대로서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지상층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바닥 면적은 220제곱미터, 가로 20, 세로 11m. 합성 계명 활성제포 6%를 사용한다. 가번 문제가 이제 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판단하고 법적인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뭐 대략 생각하면 종교시설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적인 기준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12번 가번 문제. 그래서 우선 바닥 면적이 220이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 이제 연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15층이니까 3,30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 중에 이제 교회하고 관계된 것을 법적인 기준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교회가 어떤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다. 이제 그 법적인 기준. 그러면 이제 근린생활 시설인데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제 교회하고 관련된 기준이. 그래서 처음이 이제 공연장 또는 종교 집회장, 종교 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합이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되면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이제 공연장은 어떤 것이 공연장이냐? 공연장, 극장, 연극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공연. 그 다음에 연애장. 그 다음에 뭐 음악당. 그 다음에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 실험이 뭐 다중이용업소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업 이런 곳이 공연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집회장에는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사찰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관련된 곳이 기도원, 그다음에 성당하고 관련된 곳이 수도원, 수녀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찰하고 관련된 곳이 예? 제실, 그 다음에 사당. 예. 이런 곳이 전부 다 종교 집회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인데 바닥 면적이 합계 300제곱 미만이면 근린생활 시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죠. 이제 법적인 기준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은 이렇고, 두 번째에 이제 종교 시설은 이렇습니다. 종교 집회장 으로서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300제곱 이상. 그래서 종교 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종교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이 나번 문제는 이 건축물의 지하층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법적인 기준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포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니까 설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지하층이, 그러면 지하층이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중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준을 쓰면 되겠죠. 기계 장치에 의한 그런 것 같네요.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을 이용하여 기계 장치한 주차 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시설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말해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일부분. 만약에 주차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 하나인 포소화 설비를 설치했다. 이유가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은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답번 문제가 포헤드를 정방향으로 설치할 때 포헤드 총 개수를 구하시오. 예, 그래서 이제 포헤드는 우선 한 층의 포헤드 개수를 구하면 가로 20m. 이제 이것을 나누기 2. R이 얼마죠? 2R로 코사인 45도. R이 얼마죠? 예? 간이가 얼마였죠? 간이 헤드? 아니, 2.3? 네, 그럼 포는 2.1이에요. 네, 코사인 45도.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몇 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세로는 11m죠. 11m 나누기 2 R로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개가 나오려나 몇 개가 나오려나. 20 나누기 2 나누기 2.1 나누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6.73. 네. 그렇게 해서 7개. 여기는 3점 몇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개. 그러면 한 층에 7개 곱하기 4. 28개. 그러면 전층에는, 전층이 아니라 5개 층이죠. 30층. 포는 지하층에만 설치하니까 5개 층이잖아요. 예, 곱하기 5개. 그러면 140개. 예, 포헤드 전체. 예. 5개 층 지하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포수와 약재량 수온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약재량은 A, Q, T, S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예. 예. 그러면 A가 얼마죠? 이제 한 층이 하나의 방사 구역이다. 그러면 이제 한 층을 기준으로 면적 220. 그 다음에 Q는 얼마죠? 지금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포 헤드예요. 그리고 합성 계명 활성제 포예요. 그러면 Q가 얼마죠? 그게 아니죠. 6.5냐, 8이냐, 3.7이냐 이 셋 중에 하나죠. 8이죠. 합성 계명 활성제 포니까 8 리터 민 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죠? 10분이죠. 예. 그 다음에 농도는 6%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제 이게 단합수. 예. 합성계명. 이제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네, 무조건 6.5인 게 있어요. 이것은 특수가해물일 때죠. 예, 예, 단합수. 예, 단합수.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8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Q가. 예.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220 곱하기
8. 예. 그 다음에 10 곱하기 0.06. 그러면 1056 리터 이렇게 나오죠. 1056 리터? 220에 8에 10분의 0.06.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풀면. 공식은 문제가 없고 또 이 수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8에다가 10분에다가 0.06에다가.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차고 예. 그래서 특수 가연물 차고 주차장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포소화설비 포헤드 이 두 가지는 200이 상한선이에요. 이것은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220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0으로 최고 20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 거기에만 해당되는 포소화 약재 수용액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을 적용해서 해주면 200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960리터. 그러면 이것은 약재고, 약재고. 그러면 수온은 AQT1-S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A는 200에다가 Q는 8에다가 T는 10분에다가 1-S는 94%가 되겠죠. 0.94. 이렇게 해서 해주면 200 곱하기 해주고 0.94. 아니 8%죠. 뭘 잘못한 것 같은데? 6%? 6% 맞네. 그럼 이것도 맞네요. 이렇게 해주면 15,000 얼마 나와요? 15,040. 그래서 이제 물의 양은 메타의 3승으로 보통 해주기 때문에 15.04 메타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 풀었고요. 10분 초과됐는데, 다음번에는 380번까지. 다음번에 제가 시험. 다음번.